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진술한 부안여고 학생 명단을 학교 측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을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법을 적용했더라면 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명단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병에 걸린 7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전주시가 국민체육센터를 짓기로 하고 수십억 원의 땅을 샀다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예정 부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직 도의원인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조합비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부안여고 학생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사실을 진술한 학생 명단을 학교에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절차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지만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경찰은 부안여고 1학년 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추행 피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학생 25명의 명단을 학교장에게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단만 넘어갔어요.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2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분쟁 조정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선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학생을 성추행한 이번 사건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하면 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피해 학생의 이름과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법이 적용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가 좀 의문이 있고. 그동안 학교 측은 애써 성추행 피해를 외면해왔습니다. 선생님들도 본 적이 있어요? 네, 다 보고 계셔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일상화니까.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보셨어요? 그냥 교실에 있는 전체 선생님들 다 기억하더라고요. 따라서 경찰의 이번 명단 통보로 학생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병에 걸린 7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야생 진드기 감염병은 마땅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오한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임실의 70대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검사 결과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에서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숨진 것은 2년 만의 일입니다. 2015년에 2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모두 숨졌고 지난해에는 3명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병의 치사율은 10%에서 최고 30%나 되지만 마땅한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없습니다. 때문에 농산일이나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화도 안 신고 이러는 사람이 또 바람을 안 다치고 이건데 그냥 그 사람이 진드기가 어떻게 생긴 정도 몰라.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을 한 뒤 2주 안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반적인 자가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증상을 악화시켜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한 질병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봄에 자주 발생하던 진드기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며 계절에 관계없이 진드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조합비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이 위원장은 횡령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현 택시회사입니다. 노동조합원 150여 명은 조합비로 매달 3만 5천 원씩 걷어 노조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기록된 조합비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노조위원장의 아들 앞으로 한 달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잇따라 이체됐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회사 찬조금 등을 포함해 위원장이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8천여만 원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공금은 바로 필요하면은 사무장이 결제 올려서 써가지고 찾아다가 바로 써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아들한테 송금을 바로바로 했다는 자체는. 조합원들은 최근 3년간의 통장 내역이 공개되면 횡령 액수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위원장은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아직까지 이 통장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15년 전 도의원일 때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16억 원을 횡령해 경찰에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위원장은 횡령은 없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경찰에 가서 다 소명할게요. 네, 저는 횡령은 사실이 없으니까요. 두 차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노조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며 수십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정작 공사는 불투명합니다. 면밀한 예산 대책 없이 시작했다가 빚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평화동 12,000제곱미터 크기의 땅입니다. 전주시가 실내 체육관과 헬스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곳입니다. 하지만 4년째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땅은 샀는데 시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짓기를 원하죠. 그런데 소문에는 뭐 금세 한다면서 몇 년 됐잖아요. 원래 이곳에는 실내 체육관과 더불어 실내 수영장도 지어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단계에서 실내 수영장은 빠졌습니다. 사업비 규모도 18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업비 부담이 커지자 시의회 승인 때 규모를 줄인 겁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에 도비도 지원받아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비 지원은 애초 합의되지 않은 것이어서 지원이 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한 예산 확보 대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방법을 충분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국비 30억이 오면 될 것 같이 해서 어찌 보면 그 시민들을 현혹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전주시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하니까 특교세라든가 다른 그 재원 확보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전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터덕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서남대 인수전이 치열한 가운데 교육부가 또 다른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학 정상화 계획서에 구재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리로 퇴출된 구재단에 사실상 인가를 받으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대 인수자를 결정할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대학 정상화 계획서에 미비점이 있다며 보완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가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사분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구재단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분위 심의 원칙과 대법원 판결 등에서 구재단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서남대 측은 구재단의 동의서는 비리로 퇴출된 당사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구재단을 인정해 줄 경우 다른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가 불법인 대학 매매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원팀이 취소가 됐고 거기는 범법자 알고 그러는데 거기에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곧 구재단한테 어느 정도에까지 언더분을 줘야지만 동의를 하겠죠. 그 사람들의 어떤 입맛에 맞아야 되겠죠.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 제출 시한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모두 구재단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남대 구재단 측이 자진 폐교라는 초강수를 던진 상태에서 교육부에 동의서 제출 요구까지 이어지자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 무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서울시가 서남대 인수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교비 횡령액 330억 원과 교직원 체불임금 등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정확한 예산 내역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남대 인수 예산으로 1,000억 원가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남원 캠퍼스 인수를 통해 교비 횡령액을 변제할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내린 단비에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메말랐던 들녘이 푸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발을 구르던 농민들은 농물을 넉넉히 가두고 모내기 준비에 나섰습니다. 늦게라도 비가 내려서 농사를 포기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모내기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한이 없습니다. 흙먼지만 풀썩이던 밭이 물기를 머금자 미뤄뒀던 고구마와 들깨 심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구마를 못 심었었는데 이번 단비로 고구마를 심게 돼서 농민으로서 좋고 바람이 있다면은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람입니다. 이번 비는 전주에 99.5mm 온 것을 비롯해 고창은 63mm, 진안은 53mm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저수율은 35.6%에 불과해서 여전히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곳 우남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24.5%인데요. 한 차례 비가 왔지만 평년 저수율인 55%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남원, 부안, 정읍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지역별 편차도 컸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비 소식이 없지만 금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주말과 휴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처럼 내린 비에 겨우 한숨 돌렸지만 농민들의 물 걱정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익산시 고위공무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익산시 백모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열흘 동안 백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장학금 강제모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 백 국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소환하기로 해 장학금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에 이어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비응도에 추진 중인 바이오 발전소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 의원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8기의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를 내뿜는 발전소가 비응도에 추진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오는 9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5,800억 원을 들여 200메가와트급 바이오 발전소 건립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 12개 이전 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이 21억 원에 불과해 가장 많은 경상북도의 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보유한 경북이 719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고 국방대를 보유한 충남은 390억 원이지만 전북은 한국국토정보공사 14억 원을 포함해 모두 21억 원의 지방세만 징수했습니다. 전북이 이전 기관 지방세 세수 확보에서 매년 큰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전북 이전 기관들이 더 많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등 대안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올해 하반기 국장급 승진 인사와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신현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국장급으로 직위 승진시켰습니다. 김제 부시장의 이후천 자치행정과장, 완주 부군수의 고재욱 일자리 경제정책관, 임실 부군수의 박진두 농업정책과장,
부안 부군수에 이연상 정무기획과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25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